자, 일반사회 경로는 5, 6월달 강의가 이제 시작됐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 6월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체크해드리는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서 나와 있는 빈칸 넣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 주제들, 이것들을 이제 마스터하는 게 일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건 7, 8월달 가서 다시 이제 20% 정도가 추가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 거의 100% 되겠죠. 그래서 한 시험 준비는 한 110 정도나 110, 20% 정도 준비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7, 8월이 좀 편해지려면 5, 6월 달에 이걸 지금 다 마스터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7, 8월 좀 편해집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확인하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연습만 하면 되니까. 자, 어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기출이 나오는 어떤 경향이나 트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사회 경론 같은 경우에는 출제될 주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제될 주제가 다 나오지 않은 영역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법이고, 지금 출제될 만한 주제가 다 나온 영역은 일반사회 경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회 경론은 약간씩 변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문제예요. 초기에 정답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이 좀 아닌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들, 변화된 내용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서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흐름을 본다면 기출이라고 하는 게 일단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온 형태는 당연히 이제 변형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스터디에서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스터디에서 하는 변형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가끔씩 봤을 때 그건 변형이라 좀 하기가 힘들죠. 예, 스터디에서 분명히 뭔가 변형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변형을 어떻게 하냐면 사례를 가지고 주로 이제 변형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좀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례와 표현을 바꾸게 되면 결국 이제 무슨 문제가 남냐면 독해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기출 주제를 변형한 거구나. 이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형태 말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나온 현상을 보면 관련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종합모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모형이 뭐뭐 있죠?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업 모형, 협동학습 모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종합모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다르고, 사실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합모형과 개별 모형과의 관계, 이것들, 그 다음에 백워드 설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수업 기법하고 평가가 연결되는 거, 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에 뭐도 들어가죠. 평가는 목표, 내용, 방법과 일관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평가는 어떤 목표,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죠? 교육론은.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비를 안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보면 진짜 제시문이 길어지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심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화 문제는 요즘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회과의 본질이죠. 사회과의 본질을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출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사실은 역으로 물어봤어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잠시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거기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출제자였다면 그 20-03번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작성 방법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봤을 것 같으냐면 나를 고려하여 밑주친 기억의 입장에서 사회과 전통에 대한 밑주친 니은의 유형을 평가할 것.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근데 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꾸면 문제는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주 단순한 문제로 그냥 바뀌어요. 바바 셔미스 같은 경우는 꼰대입니다. 그죠? 기억의 내용들을 보면 꼰대처럼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옳은 신념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 생각과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야 한다 주장할 수가 없고, 학생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정된 신념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회과 모형 중에 너의 신념을 정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신념을 정해야 되는데 두 전통이나 세 전통에 대해서 오락가락 선호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신념이 제대로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사회과 전통에 대한 신념이 제대로 안 정해진 거잖아.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별로 안 좋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어야 돼. 니은의 현상을 보고 기억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과 모형이 단순하게 이념형이고, 이해되시나요? 사회과 모형이 이념형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나에 나와 있는 조사 결과처럼 여러 가지 어떤 선호도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선호를 보이는 것들이 있죠. A 교사 같은 경우에는 반탐이고, B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이고, C 교사는 시민선 전달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여요. 하지만 시민 전달 선호도와 사회과학 선호도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물어봤을 때 문제가 훨씬 더 좋은 건데, 역으로 물어보지를 않고 바로 물어봤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다음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 다음에 역으로 물어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념형에 대한 것과 그 다음 현실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념형은 이념형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세 가지 전통,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 근데 바바 셔미스 같은 경우에는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정해라. 확고한 신념을 한번 정해봐.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을 정해봐야 되는데 선호하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선호도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바 셔미스 주장이 일종의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가설처럼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각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는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워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오히려 이념형이라고 생각 안 하다 보니 이걸 생각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이제 추세로 보면 교과 경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대처를 해두면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 대처를 못했다 했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독해를 하셔가지고. 예. 결국 그러니까 제시문을 우리가 어떻게 독해를 하냐 문제.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지금 마찬가지로 5, 6월 달에는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과 전략을 세워놔야 돼요. 일단은 교육학은 예전에 이제 교육학을 그때 초창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시문을 잘 활용해라. 그리고 서론을 절대 길게 쓸 필요 없다. 쓸데없는 말 쓰지 마라. 마치 한국 교육의 모든 것을 다 진단하는 것처럼 절대 서론을 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육학을 배워왔던 친구들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시문에 글을 인용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저한테 제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론을 쓸 때 다 포함해서 써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누가 고득점을 받았냐면 제가 시키는 대로 했던 친구들이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제시문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일단 교육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트렌드가 있는데,
제가 볼 땐 트렌드를 약간 이상하게 잡아요. 예전에도 보면 뭐 브랜딩 교육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전부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교육학 논문에 보면 브랜딩 논문이고 뭐고 이거 전부 다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거꾸로 수업이니 뭐니 뭐 그게 요즘에 트렌드고 중요하다는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왜 중요한 거죠? 교육학 시험에서. 그러니까 봐. 교육학을 그냥 무턱대고 지금 준비를 하게 되면 1년 만에 대비가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교육학을 준비할 때는 뭘 가지고 중심을 해야 되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중요한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그게 출제 포인트가 뭔지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배경이 이루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까지는 다들 이야기해. 근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가물가물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수업 실현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면접까지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될 건 지금부터 교육학을 할 때 제가 시키는 대로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걸 구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학생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럼 학생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교육학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해, 심리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동기, 얘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재능,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조성을 하려면 학교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돼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방향을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육학 강의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방향도 없이 교육학 이론을 막 있는 그대로 전부 다 통째로 지금 씹어먹자는 그 다짐하에 교육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야. 다 하겠다는 이야기지. 이 흐름과 이 틀을 일단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면접도 이 부분에서 계속 특히 경기도라든지 서울 쪽에 경기도에 특히 시험 치는 분들은 이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면접 시험에도 제일 일어났던 그 시책, 대책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은 경기도예요. 그 면접 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 시험 대비할 때도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교육학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수업 연구회도 만들자, 뭐 교사들끼리 뭐 협력도 하자,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도 학교 수준 차원에서 교육과정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오고. 수업 전문성 안에 이거 교수 학습 방법이 다 들어갑니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틀을 잡고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브랜딩 같은 건 어떻게 나오냐? 답안에 쓰는 거로는 안 나옵니다. 제시문에 나옵니다. 제시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시문에 나온 걸 가지고 적중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포인트 맞추어서 교육학의 주제들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제낄 건 제끼고 그 다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 어쨌든
뭐 올해도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니 찍어드리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맞춰서. 아시겠나요? 그래서 모든 걸 그쪽에 포인트 맞추고 하셔야 됩니다. 다중시능 같은 것도 그래서 아마 시험에 출제됐다 봐요.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뛰어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중시능이 필요하지. 그에 대한 파악들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일단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라. 자, 이렇게 해서 기출의 어떤 트렌드나 흐름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 방향성을 알고 대비를 하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를 보고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합시다. 자, 사회과 교육의 개념 특성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이해만 해 두시면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그 다음에 사회적 요구, 국가적 요구, 학문적 요구, 그 다음에 통합성 원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교과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19페이지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일러가 만들어 놓은 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거, 네 가지 구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백워드 설계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계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평가를 내용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업 기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즘에 미국의 역사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한다면 진보주의하고 신사회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비하는 건 당연히 진보주의와 신사회과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보시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일단은 사회과 탄생과 관련돼서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을 해서 22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한 노력 1번, 그 다음에 전미교육협회와 미국 역사협회의 노력, 이걸 시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교육과정은 결국 이제 못 벗어나잖아요. 23페이지 나온 것처럼. 그래서 1번, 시민적 자질 함양을 요구하는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1916년에, 14년도에 다시 이제 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결국 최종 보고서가 16년에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거기 1번, 사회과의 창설의 두 번째 줄, 사회과의 목적을 사회적 효율성의 정진이라는 학교 역할 속에서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을 규정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보주의 영향을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완전한 진보주의 교육과정은 아니잖아요. 전통 교육과정 아래에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도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보주의가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체화되었느냐. 2번.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교육과정에. 7, 8학년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공민. 9학년에 공민 체크하시고 12학년에 민주주의 재문제.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내용들은 꼭 읽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유명한 POD 과목이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창설된 1919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엘리엇이 초대 명예회장인데 찰스 엘리엇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전통 교육 과정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진보주의 영향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미사회과협회가 1921년에 창설되었다. 이것도 역시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가 확산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사회과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죠? 사회적 재건주의. 하나는 뭐죠? 예, 교육적 진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육적 진보주의가 바로 흔히 말하는 존 듀이의 진보주의가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그 진보주의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재건주의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헤롤 러그. 그 다음에 교육적 진보주의 하면 존 듀이가 떠올라야 됩니다. 사회과에 많이 영향을 준 것은 당연히 존 듀이가 되는 거고. 되셨나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사회적 행동주의도 등장을 했고 본질주의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학에서 나중에 헷갈리지 마셔야 되면 이 흐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 사회적 행동주의는 뭐죠? 일종의. 거기 보면 보비트의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해야 된다. 보비트의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행정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과학적 확률 관리론이 나오죠. 그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교는 뭐가 되지? 기계. 학생은 뭐가 되죠? 부품. 그래서 어른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사회적 행동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 항존주의하고 연계되는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입니다. 뒤섞이면서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26페이지 가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강조, 사회 재건주의, 헤롤 러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나와 있는 통합교육과정, 그 통합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중액교육과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27페이지에 보면 3번 핵심 교과, 중심 교과, 본질 교과로 사회과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그 내용 중에 동그라미 2번 중액교육과정이 등장. 세 번째 줄에 뭐가 보입니까? 중액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 간의 이론 및 실천적 대립과 논쟁을 통해 나타난 교육과정이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됐나요? 예. 몇 년대죠? 오늘 자료에 되셨잖아. 1930년대하고 40년대 때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진보주의는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로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는 비판을 받습니다. 애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진보주의를 했더니.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에서 또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신사회과죠. 자, 29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는데, 지금 차용수 모의한 쌤 책에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는 게, 60년대 신사회과 이야기만 되어 있고, 70년대 이야기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70년대 이야기하고 가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플러스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사회과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개념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뭐뭐 떠오릅니까? 신사회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지식의 구조. 제일 먼저입니다. 그죠?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구조로 가지고 만든 교육과정이 학문주식 교육과정 경향. 그러니까 이 학문주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형태, 물리적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사상적 흐름이자, 교육사상적 흐름이자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문주식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과와 연결되는 교육과정이 뭐예요?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이죠. 됐나요? 그럼 이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를 하게 됩니까? 발견과 탐구 수업을 강조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통합적 형태는? 학제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일단은 먼저 딱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한번 물어봅시다. 구문적 지식일까요? 아니면 실질적 지식일까요? 네? 구문적 지식일까요? 실질적 지식일까요? 교육학과 할 때는 아마 이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사회과 교육론에서는 권호정 김영선 선생 책에서만 이걸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책에서는 이걸 설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들을 익혀두셔야 돼. 왜냐하면 빈칸을 구문적 지식, 실질적 지식 이야기하면서 빈칸 넣기를 지식의 구조로 만들면 거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잖아. 무슨 지식이지? 구문적 지식입니다. 왜 구문적 지식이에요?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강의죠. 교사 중심의 강의입니다. 실질적 지식은. 그냥 개념과 일반화가 무엇인지를 그냥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실질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구문적 지식은 뭐죠?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식.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는 과정으로 만든 지식이니까 당연히 구문적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29페이지 신사회과 1번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우졸회의 신사회가 열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퍼스타가 불운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봅시다. 학문식 교육과정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한 주 내려오시면 뭐가 나오죠? 사회과 교육과정 개혁운동의 결과 성립된 사회과 신사회과라고 한다. 교육 방법으로 탐구학습, 발견학습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물리적 형태의 교육과정이 바로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 마코스였다. 이거는 이제 요약이니까 딱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브루너의 주장, 지식의 구조, 옆에다가 구문적 지식 하나 적어 두시고, 혹시 제시문에 등장하면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문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수월성 추구했다. 당연히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 수월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교사와 관련된 주제가 뭐예요? 교사의 효과성. 교사의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사회과가 등장했다. 신사회과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 사회문제 사회과학으로 해결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신사회과에 강조한 내용, 지식구조. 그 다음 사회과학적 탐구방법,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신사회과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럼 특징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뭘 써야 되느냐? 목표, 내용, 방법을 쓰셔야 돼요. 목표, 내용, 방법.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해?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의 습득이고, 내용은 어떻게? 학제적 접근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발견 및 탐구학습을 쓴다. 이 내용들이 반드시 특징으로 쓰셔야 됩니다. 꼬마 사회학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괜히 꼬마 사회학자 적고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그 다음 8번 학문식 교육과정. 학문식 교육과정의 1번 지식의 구조. 그죠? 그 다음 학문식 교육과정의 사례, 구체적 형태, 바로 마코스. 이게 바로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가게 되면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뱅크스가 이야기했던 의사결정력의 강조도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의사결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의사결정의 이 가치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행정할 때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행정을 그 1950년대와 60년대 때의 주요 경향들은 다 행태주의입니다. 근데 행태주의는 뭐죠? 행태주의는 뭐예요? 행태주의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동작과 포즈를 취하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작과 포즈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 눈을 마주치는지, 그리고 나중에 시험 성적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 마주치는 놈들은 대본다 보면 성적이 참 잘 나오는데, 안 마주치고 지 혼자 막 쓰고 있다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행태주의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행동이 보이는 그대로. 이게 행태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흑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행정학에 본격적으로 가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치적인 판단이. 그게 바로 70년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된 이야기들이 바로 올리버 세이버가 신사학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했던 게 66년도에 바로 법리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 경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가치 명료화, 도덕 발달 이론 가치 추론 모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가게 되면 열린 교육을 진보주의가 복귀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사회재건주의. 사회재건주의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계급 문화 재생산 이론. 이것도 역시 교육사회학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5번 의사결정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죠? 앵글, 그 다음 뱅크스.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의사결정의 문제,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1980년대가 되면 미국 사회가 다시 보수화됩니다. 대통령도 보수적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982년에 파이데이아 제안이 나오게 되고 전통주의가 다시 등장을 했고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향이 다시 강조됩니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뭐죠? 이걸 어디서 기원하냐면 헤르바르트의 능력심리학에서 기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머릿속은 어떻게 됐다고? 지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그런 능력들이 여기 다 근육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근육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분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바로 그 경향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전문직화 흐름이 논의되었다. 그 다음에 가치교육 강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신사회적 행동,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중요하다고 했고, 반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건주의 활동 참고 좀 봐두시고요. 자, 작년에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죠. 스트랜드에 대해서 드디어 물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스트랜드 이제 빈칸 넣기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랜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시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정리를 할 때는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중요 교육 과정이 언제냐? 중요 교육 과정이 언제죠? 몇 차예요? 일단은 중요 교육 과정을 본다면 첫 번째 교수 요목기가 일단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차가 중요합니까? 3차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학문주식 교육과정 신사회과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 또 남아있다. 그 다음 몇 차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이 6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6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통합이라고 하는 사회과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통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주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뭐죠? 학습자 중심의 교육관. 이것도 역시 행정학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학습자 중심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 7차.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작년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성취 기준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언제부터 나올 거냐? 언제부터 들어온 거죠? 예, 7차 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변화되어 오는 과정들은 몇 차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포인트별로 중요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2015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는 통합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적 흐름이 언제부터 이제 강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몇 차 때부터죠? 본격적으로 6차 때부터입니다. 시도는 물론 4차 때부터 계속 시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차 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통합적 흐름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주로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중학교로 파악을 옮겨가야 됩니다. 중학교로 파악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천자 형태, 석삼자 형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천자하고 석삼자가 의미가 없어진 때가 언제죠? 넘겨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넘기시면서 한번 쭉 보십니다. (5차입니까) 아니면 (4차입니까) 4차 때부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통합적 노력이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4차 때부터입니다. 4차 때 이제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어쨌든 상관형 통합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흐름 파악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고등학교 편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언제부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냐 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반 사회가 들어오고 일반 사회가 없어지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주제 하나. 일반 사회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부터 없어지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 경제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리되었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이제 등장했던 데가 7차 때 법과사회 새로운 과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요 이야기들, 그죠? 체킹들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쉽습니다. 그죠? 사회 원투. 사회 원투는 언제? 짝수차. 이게 4차 때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는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통사회에서 사회, 그 다음에 통합사회로 넘어오는 이 과정. 공통사회가 뭐죠, 이거? 6차 때. 그 중간에 이제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통합사회로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통합의 방법. 이거는 문제 중심의 통합을 했고, 이때부터는 주제 중심의 통합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죠? 핵심 개념, 트렌드. 핵심 개념이냐, 스트랜드냐. 요 이야기. 그래서 요 이야기에 지금 관계되는 것들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암기 노트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걸 주제별로 잡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여기서는 포인트를 이제 다 잡아 두셔야 됩니다. 통합시민, 자기주도 성취기준, 그 다음에 7차 때 하나 더 추구를 한다면 수준별. 2015도 마찬가지 2015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 독자적인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합적 흐름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고등학교 중심에서 이제 중학교 중심으로 내려간다. 앞으로는. 그래서 4차 때부터 4차를 기준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편제 변화가 시험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변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반 사회, 그 다음에 국사. 자, 이런 것들이 사회과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변화되어 가는지. 국사가 분리된 적은 언제입니까? 3차. 다시 들어온 적은 언제예요? 사회과가 다시 들어온 게 6차. 됐나요? 다시 또 분리된 게 언제야? 7차?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이 국사 과목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2009 과목이 되면 이게 더 강화되죠. 2009부터.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라는 명칭이 사라진 데가 언제입니까? 3차 때. 들어온 때는 언제입니까? 1차 때. 그래서 이 포인트별로 지금 이제 잡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역사가 더 중요하다. 미국 역사보다. 자, 체크를 합시다. 자, 한국사회과 교육의 역사에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교수 요목기에서 37페이지, 그것부터 알아둬야 되겠구나. 1번, 배경 및 도입 목적 36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 및 제도를 통한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과 도입을 권유하였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중고등학교 사회생활과의 특징에 보면 편제가 나오죠. 편제에서 하단에 보면 공민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알아두시고 내천자 형태입니다. 그죠? 제1차 교육과정 사회과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 38페이지에 4번 초중고 사회과 편제. 초중고 사회과 편제에 보면 고등학교 1, 3학년 거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회과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일반 사회가 보입니다.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위에 보면 3번의 목적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기조내는 것, 국민적 자질이죠. 거기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주요 변화. 그건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 나오는데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39페이지 맨 밑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공민은 뭐라고요? 일반 사회 도덕. 역사는 뭐와 뭡니까? 국사와 세계사입니다. 아시겠나? 역사는 국사와 세계사를 말하는 겁니다. 국사하고 역사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넘어가시면 제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41페이지. 3번 명칭이 바뀌었다. 방공도덕생활 과목이 도입되고 초중학교의 사회생활과 사회과가 변경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과형으로 보면 거기 고등학교 1, 3학년 분과형에 보면 뭐가 보이죠? 정치경제. 정치경제 하나로 묶어져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 일반 사회가 보입니다. 자, 넘어와서 42페이지. 중학교 사회과의 특징에 보면 1번 사회생활과의 사회과는 명칭이 바뀌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죠. 방금 좀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4번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에 1번 분과경향 세 번째 줄 가운데 일반 사회 역사 지리 영역의 분화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3차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학문적 분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학문적 분과 나타나는 거.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1번 배경 양가로 1번의 국가주의적 요구 밑줄치고요. 그 다음 2번 학문식 교육과정 밑줄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3차 교육과정에 3번 성격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이거는 반드시 표현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요구와 학문적 요구의 부조화스러운 교육과정.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학문식 교육과정의 특징이 잘 안 나타납니다. 학문식 교육과정의 특징하면 뭐죠? 가치 중심? 가치 중립? 네, 그것도 중요한데 나선형 원리가 안 보이잖아요. 나선형 원리가 언제 보이죠? 4차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하고 4차 이런 것들을 3차하고 5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46페이지 체크해야 될 게 뭐죠? 국토지리, 인문지리를 체크하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 통합적 접근의 시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드디어 뭐가 나타난다고? 통합적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4차는 거의 다 시험에 나올 게 없다. 그리고 4차에서 나온 다음에 딱 한 가지 47페이지에 6번 조직원리 측면에 2번 나선형 교육과정 조직원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넘어가서 중학교 사회과의 특징 1번 통합적 접근 강화, 상관형 통합 지향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드디어 내천자 형태와 석삼자 형태 이런 게 사라졌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 3번의 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사회과, 국민윤리, 국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교과, 군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교과, 군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5차는 정말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는 거.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나옵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휴머니즘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메스로우, ERG, XY 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 부분은 어쨌든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중심 과정은 바로 방금 했던 그런 이론들 배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4번 사회과 편제의 특징. 자, 거기 보면 구별해야 될 거. 3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 3학년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거 체크하시라고 했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4차 교육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 3번의 편제,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에 어디 체크를 해야 한다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6차 교육과정입니다. 6차 교육과정 첫 번째 밑줄 칩시다. 사회과의 본질 추구. 사회과 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좀 더 충실해지는 것. 바로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동안은 거의 교육의 외재적 목적에 거의 충실해왔잖아. 그런데 이제부터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좀 더 충실해지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2번 제6차 교육과의 특징 1번 사회과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과정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어떤 본질 이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은 분과적이어야 됩니까? 통합적이어야 됩니까? 통합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중시한다고요? 방법을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적 인식, 방법적 문제, 사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등장했던 게 언제? 6차 때 다 등장을 합니다. 54페이지. 자, 6차 교육과정에 내용 체계표가 나타나는데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성격, 목표, 내용, 내용 체계, 학년별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에는 민주시민 자질 함양이 되어 있고요. 목표는 영역별 제시되어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한 가지 있죠. 뭡니까? 내용, 형식에 내용을 계조식으로 제시했다는 거. 반드시 꼭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의 성격 55페이지로 합니다. 사회과 목표. 사회과 목표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거
변형해서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1번 국민적 자주 육성에서 시민 자주 육성으로 변화되었다.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 총괄 목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참고로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방법 측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57페이지 편제에서 아까 수정해야 될 거 중학교 때. 거기 보면 2학년에 A 플러스 B1 돼 있고 2라 돼 있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B2입니다. 그죠? 그때 2는 B2를 이야기하는 거다. 혹시 체크 안 되신 분들은 반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57페이지 고등학교 1, 3학년 그 표에 공통사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10학년에 고등학교 공통사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중학교 사회과 특징에 나와 있는 편제, 그거는 잘못된 표니까 없애버리라고 말씀드렸고. 자, 59페이지 가시면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 다시 나옵니다. 양괄호 3번, 공동사회 과목의 신설. 반드시 꼭 내용을 알아두시라.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 체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사회 영역만 놓고 보면 무슨 통합이에요? 예, 문제 중심의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지리 영역은 생략해야 되는 이유가 우린 지리 시험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리까지 포함시키면 문제와 주제 중심의 통합이 되는데 지리를 빼버리고 나면 결국 일반사회는 문제 중심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사회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교육과정 드디어 나왔습니다. 학생 중심 나왔는데 학생 중심 밑에다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가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행정학의 교육행정이든 행정학의 흐름은 고객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요자 중심 이런 말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학은 그렇게 안 씁니다. 고객 중심 아닙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요즘에는 시민 중심, 시민 참여 중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자기 주도적 학습관, 평가,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류입니다. 주류. 그런데 교육이 여전히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그 다음 61페이지 7차 교육과정 특징 3번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 4번 학습과정 이원화 드디어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2009 개정교육과정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뭡니까? 2009 개정교육과정이 가진 의의는 학년군제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직까지 안 나왔던 게 국민선택, 국민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 변화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제시되었던 데가 언제죠? 7차 때부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내려간 때가 언제예요? 학년군제 실시하던 2009. 자,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 안 된 부분, 저 부분이 남아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62페이지 내용체계 6차와 비교하는 거. 이걸 포인트를 잡아서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성격에 봅시다. 성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정신반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체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선택교육과정 그 다음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내용 형식 내용을 성취기준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을 했다. 차이점. 그 다음에 63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3번의 방법의 평가에
성취기준 진술 방식의 도입과 수행평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절대기준과 절대평가라는 도식을 성취기준, 수행평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 다음에 초등사회과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라고 합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편제 중에 주의해야 될 과목 두 개. 인간사회 환경, 제일 첫 번째 나온 거. 그 다음에 법과사회. 2007 개정교육과정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긴 나왔지만 시험에 출제가 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2009로 들어갔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2009로 들어가면서 이제 유지되는 게 66페이지에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격 및 특성 2번 개정 방식의 변화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교육 내용을 대강화시켰다는 거. 이걸 왜 대강화시켰느냐? 그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율성의 증가를 위해서. 교사 자율성의 증가. 그 다음에 심화학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 역사교육을 강화시켰다는 거. 자, 그리고 맨 밑줄에 보면 동아시아사 도입 나와 있잖아요.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의 타협적 적용은 이거는 초등 이야기니까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환경학대법을 타협적 적용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전부 다 거의 2009로 넘어간다. 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등학교 사회과의 특징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맨 밑에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일반사회 영역은 이렇게 구성되었다. 자, 무슨 통합적 방법이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주식의 통합. 자, 69페이지 선택과목이 변합니다. 그죠? 여기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동아시아사 하나. 나머지는 됐습니다. 법과사회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2007 내용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변화되는 건 71페이지. 2009 개정교육과정 주요 변화 중에 학령군제 별표하시고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넘어와서 5번 공통교육과정 축소 및 선택교육과정 변경. 그거 두 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3페이지 보면 공통교육과정이 전부 다 어떻게 했나요? 초등 3, 4, 초등 5, 6, 중학교 1, 3 전부 다 학령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죠?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공통교육과정으로 쭉 넘어가고 75페이지 선택교육과정.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엄청나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묻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학령군이 내려왔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2010으로 넘어가게 되면 75페이지 맨 하단에 일단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역량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문이과 통합형이니까 당연히 이제 융합교육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니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총론의 개발 방향이라고 하는 건데 3번 핵심 개념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의 적정화를 지향했다. 이건 반드시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에 보면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중지능하고 참 닮아 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2015 개정교육과정 실천적 구체적 실천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일단은 2번. 이번에 보면 1번 교육 내용 및 방법 측면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해
중심 교육과정. 이걸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과정중심 평가, 그 이야기. 그래서 백워드 설계, 그 다음에 성취기준,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넘어오시면 5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량의 적정화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2009 때 도입된 거 동그라미 1번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죠?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자, 79페이지에 보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의미가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특히 내용 체계. 내용 체계. 내용 체계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 요소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 80페이지. 자, 80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교과 역량이 나옵니다. 교과 역량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차 사고력으로 나왔지 교과 역량으로 아직 안 나왔다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 이건 그대로고요. 그 다음 81페이지. 맨 위에 학습 요소를 제시하고 성취 기준 해설 및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 그것들을 확인을 꼭 하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교육과정, 학령군 공통교육과정, 학령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82페이지 가시면 공통과목 통합사회입니다. 그죠? 자, 83페이지 통합사회 성격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죠? 주제 중심의 주제 및 개념 중심의 통합. 스트랜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2015는 핵심 개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핵심 개념. 그래서 개념 및 주제 중심의 통합이죠. 공식적으로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핵심 개념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내용 변화되어 있는데 6차하고 지금 7차 같습니다. 그죠? 오늘 나눠준 자료에 보면 한번 봅시다. 21페이지 자료에. 자, 6차 공통사회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자료가 다시 나왔으니까 그거 확인을 좀 하시고 거기서 일반사회 영역에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차피 일반사회 영역만 나옵니다. 지리 영역은 다 빼야 됩니다. 그럼 일반사회 영역만 보시고 이게 뭐 중심의 통합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면 어쨌든 7차까지는 문제 중심으로 갔다가 2007부터는 전부 다 주제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15는 개념 중심의 통합으로 갔다. 됐죠? 그러면 이제 2007 사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2009 사회, 2015 통합 사회. 그건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교육과정 역사까지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 본질은 다음 주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잠시 쉬었다가 사회과 본질까지 체크를 일단 하고 나서 문제를 보고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못 본 거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됐죠?